자, 22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질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정당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가 했더니 A가 예. 그럼 A가 이제 비례대표가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나 했더니 C가 뭡니까? 예. 그럼 얘가 소수대표다. 그지? 그럼 A는 비례대표, B는 다수대표, C가 소수대표 되겠다. 그죠? 오케이. 질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어렵지 않습니까? 뭐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1번에 A는 B에서 비해서 절차가 뭐 그렇죠. 이게 비례대표는 이제 절차 좀 복잡합니다. 비례의 할당 비례적으로 할당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할 필요 있죠. 2번에 여러분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적은 것은 A죠. A. B는 상당한 격차가 생깁니다. 3번에 다당제를 촉진한 것은 B야 C야? C다. 그지? C. 예. 사표가 많이 발생한 것은 B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을 막 이렇게 모르고 저렇게 다 똑같은 문제들을 하시죠. 이거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관로석의 A국은 지금 의원 내각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의원 내각 주가인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위치가 좀 바뀌었다. 그죠? T 때하고 T 플러스 1기 때가 약간 그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좀 나죠. 큰 특징은 T기 때는 어떻습니까? 갑당이 과반을 55%이기 때문에 단독 정부를 수혈했을 건데 T 플러스 1기 때는 더 이상 갑당이 그런 지위를 유지 못하죠. 점유율이 지금 35% 줄어들었으니까. 그지? 그럼 T 플러스 1기 때는 연립 내각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T 플러스 1기 때 소수 이익 보호.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T 플러스 1기 때는 연립 내각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소수파가 좀 더 많이 개입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번이 맞네요. 2번에 T 대 때는 연립 내각 할 필요 없죠. 그냥 단독이야. 값. 요게 맞으려 그러면 T 플러스 1기 그렇게 맞다. 그죠? 3번에 전국이 안정되고 정치 책임 소재가 이건 단독 내각이에요. 단독 내각일 때 정치 책임 소재가 명백하죠. 근데 갑당이 정부를 내각을 꾸렸는데 실패하면은 갑당 책임이시. 뭐 그렇게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24번 볼까요? 자, 지금 조건이 결과가 나와 있다. 그죠? 지역구와 정당 득표율입니다. 그 A, B, C당 각각 이제 98, 전체 이거 지역구 당선자가 전체 총 몇 명이에요? 103, 130, 140 전체가 200명이다. 그죠? 지역구 전체가 200명이네. 200명 중에서 뭐 A, B, C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도 별도로 있고요. 자, 밑에 조건을 정했네. 내 후보가 있다. 그리고 1인 2표다. 그죠? 그 지역구 200명, 비례표 100명이다.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이 나오네요.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요 그러면은 중선거구야, 대선거구야? 요 정도면 중선거구죠. 2명에서 4명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2명에서 4명은 중선거구고 5명 이상이 대선거구라 말합니다. 이건 중선거구야. 어쨌든 그렇더라. 마지막 조건은 정당 비례 뽑는 방식입니다. 뭐 됐고요. 자, 1번입니다. 2017년도 여기 2017년도입니다. 선구제는 2014년도에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와 같다.
일단 여러분 이 위에 거는 지금 1인 위에 이 내용은 2017년도 이 각국의 내용은 중선거구 소수대표제죠. 그죠? 중선거구 소수대표제와 그리고 자, 중선거구 플러스 소수대표제랑 그죠? 플러스 전체가 보면 또 비례대표율도 그죠? 비례대표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지역구다. 지역구죠. 요거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정당 대표죠. 정당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초의회를 이렇게 뽑고 있죠. 그래서 뭐 2014년도, 15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초의회는 이렇게 뽑고 있죠. 그죠?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2014년도 제도, 2015년도 우리나라 기초선거가 바뀌었다는 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기초는 이렇구나. 맞습니다. 1번에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이 나라의 이 선거제는 지역구 선거구에 비해서 군소 정당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항상 뭐였습니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항상 소선거 다수대표제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뭐습니까?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그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더 유리하다. 3번입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 못했다. 그리고 일단 A 정당이 가장 지역구가 많잖아. 98석입니다. 근데 요게 지역구고 그 비례대표도 43석이겠죠. 그죠? 왜 43%니까 그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40. 전체가 토탈 300 중에서 141이니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아니죠. 맞아요. 4번에 그럼 틀리겠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B와 D의 선거구, B와 D다. 그죠? 선거구 지역구의 승률의 합은, 지역구는 그러면 의석률이 여러분 42석 BD죠. 그럼 42와 36이다. 그죠? 그럼 78이다. 그죠? 78입니다. 점유율의 합과 지금 4번 질문은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지금 아니구나. 이게 의석 점유율이니까 아니라 의석 점유율은 이거네. 그러니까 B와 D니까 B의 의석 점유율은 얼마일까? 전체 200 중에서 몇 석이에요? 42석이죠. 42석이고 D는 200 중에서 36석이죠.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의석 점유율이다. 그지? 의석 점유율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얼마예요, 이거? 합하면은 200분의 70, 80이다. 그죠? 아니구나. 78이네. 18, 그럼 이거 퍼센트로 바꾸면은 298, 39%다. 그죠? 전체 39%야. 의석 점유율은 39%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B와 D의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율은 32와 10이니까 얼마입니까? 42%다. 그죠? 42%. 42%더 크죠. 그죠? 정당 득표율이 훨씬 큽니다. 오케이. 그게 틀렸네요. 자, 오른쪽에 25번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지금 이게 지금 소선구제죠. 소선구제입니다. 소선구제예요. 자, 소선구제니까 자동적으로 다수투표제를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A씨, B씨예요. 오케이. 소선구제니까 소선구 다수투표제니까 여러분 1번에 갑국은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다. 그렇죠. 왜? 소선구제니까 지역이 좁으니까. 그죠? 특징 맞습니다. 2번에 투표 가치를 동등에 부여하는 평등선거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요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A씨는 전체가 한 어바웃에서 한 90만 명 돼. 그죠? 90만에서 한 3명을 뽑고 B는 한 30만 좀 되죠. 한 30만 중에서 어떻습니까? 2명을 뽑으니까 이게 딱 비례관계는 아니죠. 그죠? 비례관계는 아니야. 이게 비례관계 되려 그러면은 요게 30에서 2명을 뽑아내면은 곱하기 3 하면은 한 6명 정도 뽑아줘야 돼. 그죠? 근데 이게 3명이니까 아니에요. 비례관계가 없어요. 부합해야 된다. 맞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유지하려 그러면은 그 A시에서 국회의원을 한 6명 뽑아줘야 돼요. 아니다. 그지? 3번에 B의 유권자의 한 표는 A의 유권자의 2분의 1 아니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힘이 더 세요? B가 훨씬 세죠. 기본적으로 B씨의 유권자의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율 자체도 아니고 전체 자체 틀렸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4번에 뭐 선거법정주 이런 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오케이. 26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여러분 총 의석수는 300석이고 뭐 지역구 254, 뭐 비례 46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밑에 정당 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그 지역구를 보면은 어때요? 득표율과 의석률이 약간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갭이 발생하고. 근데 그 근데 A당하고 B정당 같은 경우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좀 많죠. 그죠? 득표율은 43%인데 의석률은 51.9%니까 일종의 과다 대표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과다 대표되고 있는 정당은 A당과 B당이고 반대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정당은 C당이다, 그지? 예. 일단 그게 비교되고요. 비례대표는 이제 별도로 했죠. 왜냐면은 여러분 비례대표는 별도로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다르죠. 다르단 말은 뭡니까? 투표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뭐 총 의석률은 A당이 과반을 넘네요. 그는 몇 개 특징 나타나고. 자, 1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정에서는 여러분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특별한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냥 정당 명부식이야. 일단 1번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 명부식, 이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뭐였습니까?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는다고? 정당에서 명부를 만들어 놓고 그 순서대로 할당한다는 얘기죠. 그게 왜 익숙한 내용입니다. 비례대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렇다. 이게 1번 같은 지문 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에 보겠습니다. 지역구 선거구는 여러분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 대표제가 지용될 것이다. 여러분 뭐 지역구 선거구는 다수당에 유리한, 물론 소수 대표, 여러분 다수당이 소수 대표제, 우리 일단 다수당에 유리하려 그러면은 소수 대표제가 아니라 다수 대표제가 되어야 다수당이 유리합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 근데 다수당에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인데 다수 대표제 자체가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죠? 이게 맞으려 그러면은 다수당에 유리한 소수 대표제 그러면 맞아요. 그 다수 대표제 그래 맞습니다. 3번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AB 정당과 CD 정당 자체가 과대 대표 또는 과소 대표란 말을 놓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방식으로 보면 이게 다수 대표제를 가능성이 농하죠, 그죠? 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로 오케이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이 문제 주어진 데이터 자체는
그 출발점은 그 이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가 더 어울리는 그런 그 내용 그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A, B 정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사표가 이런 기본적으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는 출발 자체가 막대한 사표를 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야. 4번에 CD는 아까 뭐랬습니까? 이 과소 대표되고 있죠. 과대 대표는 AB당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8년으로 올수록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느낌 오자 그죠?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다고 할까? 뭐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온다 그죠? 근데 뭐 여러분 정신 딱 바짝 차려보면 다 똑같은 문제를 좀 더 포장을 좀 이렇게 뭐 근사하게 해놓은 거야. 본질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요소를 익히면 돼요. 27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앞에서 똑같은 지문 봤죠? 이게 뭡니까? 선거구를 3대1이 좀 위헌이다. 2대1로 바꿔라. 그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직접 선거 원칙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인구 비례성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세요.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과소대 표겠대. 그렇죠? 지금 이 선거구가 큰 선거구에 있는 이 인구가 아까 100이고 뭐 여기가 만약 A가 100이고 여기가 300이라 그러면은 요게 유권자가 어떻게 되겠다?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그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요. 최대 선거구 이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가치가 과소대표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4번에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행정부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부 소관이 아니야.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들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국회에서 의결시켜서 통과시킵니다. 시행령, 이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이런 걸 말하죠, 그죠? 그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물론 대통령은 지가 만들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허용해 줄 수 없는 거죠, 그치?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여러분, 이 주어진 제시 문제는 이거 그 게리맨더링 현상이죠. 게리맨더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리맨더링은 뭐예요? 자의적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를 자의적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 지 마음대로 그죠? 지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지 마음 그런 걸 방지할 목적이다. 왜?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자, 밑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가는 공정한 선거에서 불가피한 게 아니라 이거 공정선거의 큰 적입니다. 적. 살리맨더 도룡용. 기억은 이건 자체는 지금 틀린 문장이다.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보다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어떻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니까 이건 선거구를 나눌 수 없다 그지?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구 재조정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들 간에는 막 치열한 전쟁이 발생해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하려고 그지? 맞습니다. 이거는. 이것에 우리나라의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는 있는 거 없죠. 리얼에 정치권으로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마련하면은 그렇죠. 이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눈치 안 보고 독립적으로 하니까 이게 좀 방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밑에 29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가는 나를 목적으로 한다. 끝에 보니까 어떤 말이 보입니까, 여러분?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그러면 이건 정당이죠. 정당입니다. 정당. 세 번째 끝에 나와 있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 그러면 정당이다. 그죠? 1번이 정당이고 정권 획득입니다. 30번 볼까요?
자, 일단 기억 지문에 보시면은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 여러분 양당제는 거대 정당의 위주이기 때문에 소수파들이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그죠? 소수 집단의 의사가 좀 더 보호되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겠죠. 그 정당이 있는 만큼 목소리가 반영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의 양당제는 반면에 강력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왜? 거대 정당이 밀어주니까, 그죠? 니은은 맞다. 디귿에 그 다당제는 여러분 다수당의 횡복을 하면 이게 이제 양당제겠죠. 거대정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다수당이라는 것은 이 정당의 숫자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당 이 다수당의 말은 거대 정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다수당은 과반을 넘는 정당 이런 말입니다. 이 다수당의 의미 자체를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과반을 차지하는 그거는 거대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학생들이 헷갈리는 중에서 다당제랑 헷갈리는, 그죠? 요거는 자그마한 정당들이 많은 것이고 다수당인 것은 정당 거대 정당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게 말이 다른 말이야. 자, 그래서 디귿에 다당제는 다수당 횡포 같은 게 없다, 그제? 리얼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다당제는 그럴 수 있죠. 양당제가 아까 전 깔끔합니다. A당, B당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그 답은 4번이다. 31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연연인데 기억은 지금 뭐냐? 복수 이러면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이랍니다. 그럼 이런 복수 정당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네, 그죠? 어떤 거 있습니까? 복수 정당제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양당제, 또 하나는 다당제겠죠? 다당제다, 그죠? 이 두 가지로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뭐 문제 자체가 대단히 좋은 문제는 아니 그냥 기출 문제니까 소개하는데 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 31번 문제는 이 문제자가 뭐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 그 내용 자체 문제가 좋은 문제 그냥 기출 문제 소개하는데 일단 보시면은 자 기억은 여러분 전국 안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반면에 다양한 의견 반응이 높대요. 이게 이제 그 다당제량이지. 기억이 다당제, 그죠? 그럼 반면에 니은은 뭐겠습니까? 전국 안정 실현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의사 반영이 안 돼. 이 양당제라는 이야기다, 그지? 뭐 그런 내용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한번 보시고요. 밑에 지문 자체는 1번에 보세요. 기억은 주로 그 의원내각제, 즉 다당제는 주로 의원제. 꼭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뭐 양당제, 다당제가 꼭 의원내각제 이다 그건 관계 없어요. 그는 그 나라의 정치 현실의 문제지. 꼭 이게 뭐 그 양당제가 의원내각제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죠. 2번에 뭐 독일, 노르웨이 같은 게 주로 다당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몰라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독일이 양당제, 다당제 그걸 물어보지 않을 건데 그냥 여기서 이 문제는 그냥 물어봤다는 이야기.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3번에 정치적 책임 소재는 당연히 니은이 더 높겠죠, 그죠?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고요. 4번에 니은이 양당제가 다당제에 비해서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꼭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뭐 그 나라의 정치 현실의 문제지 이론적으로 양당제가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쉽다 나쁘다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1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8조에서 정당의 그 복수정당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 양당제든 다당제 간에 일단은 정당은 여러 개다라는 걸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당은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당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2번 같이 보호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준다, 그죠? 그 정당 운영 보조금을 줍니다. 3번에 여기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1번, 2번은 뭐 1번, 2번 같은 걸 가지고 3번이 주로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정당의 이거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이야기해. 어떤 경우냐? 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정당의 다른 게 아니라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그다음 절차입니다. 요거는 그 실체적 요건이고 어떻게 누가 나서느냐?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제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렇게 위헌 정당 해산의 그 제소권자는 누구라고? 정부야, 정부. 정부입니다. 국회가 아니에요. 4번은 읽고 정당의 기능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각각 뭡니까? 정당이나 이익집단, 시민단체래요. 그죠? 자, A입니다. 특수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래요. 아,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누구예요? 이익집단. A가 가면 이익집단이네. B는 여러분, 공익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B, C는 두 개 다 공익을 추구한다. 그죠? 공익을 추구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시민단체다. 아니죠. 이런 시민단체는 이거 A는 이익집단이다. 그지? 틀렸다. 2번에 가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조를 들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노동조합도 뭡니까? 성격은 이익집단이야. 그 노조도 이익집단입니다. 그 노동자 자기들의 그 특수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니까 노조도 이익집단이에요. 맞다, 그지? 그다음에 3번에 저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지는가? 여러분, 정책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굽니까? 정당이죠. 정당입니다. 정책 책임을 지는 정당밖에 없어. 그다음에 C는 예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와 정부를 매개. 아까 앞에서 문제 받듯이 의회와 정부 매개 그러면 누굽니까? 정당이야.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정당밖에 없어. 이익집단이라든지 시민단체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그냥 정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 그지? 매개체다, 그죠? 4번에 B, C와 달리 A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 자발적인 결정지도는 B하고 C죠. B하고 C야. A는 여러분 다양한 사회 문제 관심 없습니다. A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특수이익, 계급적 이익. 근데 뭐 노조라면 노동자 이익, 사용자 단체라면 사용자 이익, 그지? 소비자 단체라면 소비자 이익. 그는 소비자 단체는 시민단체구나. 의사의 이익, 그지? 33분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익을 실합니까? B가 예래요. 공익을 추구한다, 그죠? B가 예래. 그러면 B가 그러면 일단은 뭐 B 성격은 공익을 추구하니까 뭐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민단체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거 뭔지는 몰라.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지? 오케이,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네. 자, 1번 질문입니다. 가해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말했죠.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의 공통사항이 뭐라고? 정치 사회화 기능. 그렇죠? 오케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이야. 1번 틀렸죠? 틀렸어요. 왜냐면 끝에 C에 아니오가 있으니까 틀렸다, 그지? 2번에 기억에서 기억이 만약에 아니오라면은 공익을 실한 게 기억이 아니오라면은 기억이 아니오라면은 오케이 기억이 아니래요. 아니오래. 가에 정권 획득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죠, 그죠? 지금 34번 볼게요. 기억이 만약에 아니오라면은 그죠? 그 공익을 실현 안 한대, 그죠? 아니오라면은 그럼 B가 뭐겠습니까? 이익 집단 이야기지, 그지? 그죠? 우리가 지금 2번 지문입니다. 기억이 만약에 아니오라면은 A가 뭐겠습니까? 이익 집단이다, 그지? 이익 집단이야. 네, 이익 집단이야. 그러면은 가에는 정권 여기 A가 이익 집단 이야기죠. 이익 집단이야. 자, 그러면은 어 가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럼 A 밑에 답변이 예 그럼 이익 집단 여러분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이익 집단은 이익을 추구한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정권 획득 목적으로 하면 정당밖에 없어요. 3번에 가에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합니까? 라고 들어간다면은 니은은 아니오래. 니은이 뭐죠 지금? 여러분 이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 했더니 답은 A 밑에 답변이 뭡니까? A 답변이 그 A가 예죠. 그럼 이런 A가 정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A가 정당인 얘기죠. 가에서 지금 가의 지문 자체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가의 지문 자체가 선거에 후보를 공천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A 답변이 지금 예다. 그죠? 그럼 이런 A가 그 정당이네. 그럼 3번 지문에 따르면 A가 정당이죠. 정당이고 B가 뭐겠습니까? 시민단체죠. C가 뭐? 이익수단이야. 그치. 그러면은 니은에는 아니요. 그죠. 공익을 실현하는가. 이익주는 공익 실현하지 않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음 36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제시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8조 2항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또 제4항에 보시면은 8조 4항에 목적 활동의 민주적 기본 질서. 자, 그래서 이 제시문 자체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합하여 해석해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합니다. 자유민주주의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은 물론 약간의 우리 학자들 간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를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말했죠. 자유민주의 본래 의미, 원칙적인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소수파,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의 목소리를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보시면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그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점이 있습니다. 2번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국가 권력을 원천적으로 쪼개낸다. 권력 분립 그죠? 권력 분립. 2번이다 그지? 3번에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 이건 정반대입니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원리를 구현한 장치로서 그 앞에 간단 정리해 보면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그걸 위해서 권력 분립 그죠? 권력 분립 그리고 뭐 법치주의 그리고 적법 절차 요게 다 밑에 스토리로 연결됐다 그죠? 권력을 분립하고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고 할 때도 법을 지켜라. 그리고 만약에 어떤 권리 침해가 당하면 빨리 어떻게 하라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통해서 구제주라. 사법권 독립. 한편으로 또 뭐요? 다양한 목소리를 보호한다. 복수 정당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어떤 시대 그 구현 장치였죠. 이 내용들입니다. 다음 밑에 36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36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그 제시문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거는 뭡니까? 요 위에 거는 환경이죠. 환경.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을 강조하겠다. 그죠? 환경권이죠. 환경권. 두 번째는 문장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노동상권이죠. 자, 그러면 이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우리 헌법 원리는 뭡니까? 복지죠. 복지. 그지? 즉 생존권이야. 생존권. 그 생존권에 기초하고 있는 복지국 관리입니다. 복지국 관리. 1번에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죠. 생존권은 뭡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다. 국가에 의한. 그 이런 그 복지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어떤 평등?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한다. 3번에 문화활동자, 이거는 3번 지문은 문화국가 원리입니다. 이거는 문화국가 원리예요. 4번에 이게 나오네요. 국가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의무를 강조한다. 역할을 강조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네요. 자, 37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는 어떤 기본권입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 어떤 기본권? 생존권이죠. 생존권 또는 뭡니까? 사회적 기본권이야. 같은 말이다. 그지? 나는요, 이거 타인의 생명, 신체, 국가로부터 구조 청구,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청구권적 기본권, 그지? 그래서 가는 생존권, 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야. 그 밑에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가는 인간다운 생활. 그렇죠. 우리가 생존권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야. 맞습니다. 니은에 나는 우리가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침해당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적 기본권, 수단적 기본권, 수단,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래서 니은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맞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죠. 디귿에 나는 가와 달리 수단적이다. 다 노네요. 수단적이다. 여러분 이 시민 근대 시민 직후에 확립된 것은 뭡니까? 근대 시민 혁명에 확립된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예, 시민들이 혁명을 왜 일으켜서 자유를 보호받으려고 그죠? 틀렸다 그죠? 답은 3번이네요. 38번 볼까요? 옳은 것은 타인의 범죄, 이게 그 전체 문장이 청구권적 기본권,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니까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죠. 이게 청구권이죠. 자, 1번의 기억에 소극적 방어적 거라면 이건 자유권이다. 그지? 소극적 방어적 거라면 자유권이야. 니은의 명예회복을 위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범죄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지 명예회복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여러분 참고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 청구권이에요. 형사보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는데 무죄 판결 난 거야. 나는 무죄 판결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 저거 깜방 갔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무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무죄 판결문을 게시하는데 그런 거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지. 사람들은 관심이 그치.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사항은 굳이 따지면은 형사보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권리다. 이게 청구권이 이거죠. 이게 아까 수단.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당했다. 신체 같은 걸 피해를 받았다면은 그걸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게 디귿에 맞는 문장이에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한다. 리얼의 수단적 기본권. 그 디귿 리얼이네요. 자, 39번 볼까요? 바르게 작자한 것은 까는 뭡니까 이거? 국가기관 형성에 참여한다. 참정권이죠. 참정권.
나는 뭡니까? 이게 청구적 기본권이다. 그죠? 다는 그 밑에 보시면 1번이네. 공무단인권, 범죄 피해자 구청권. 오케이.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는 여러분 소극적 방어권, 자유권이다. 그지? 나는 뭡니까? 참정권. 다는 생존권. 그지? 답은 2번이죠. 자, 밑에 41번 볼까요? 자, 여러분 기억은 뭡니까? 국가의 자유. 자, 국가의 자유가 뭡니까? 참정권. 확 들어간다. 그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야. 니은은요? 국가의 의한 자유. 생존권. 자, 1번의 기억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은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사항입니다. 2번에 헌법에 규정된 공무단위권은 이건 참정권이다. 그죠? 1번에 맞네요. 3번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뭡니까? 자유권이 자유권. 그죠? 자유권이. 리얼의 4번에 자본주의 현대사에서는 리얼의 필적 이 생존권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죠. 왜요? 빈부격차 같은 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거는 보완해야 돼. 오케이. 원래 여러분 그 생존권이 등장한 배경 자체가 자본주의 모순이 너무 심해지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무 잘 사면 너무 잘 살게 되고 못 사면 너무 못 살게 되니까 이거는 가만두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완전히 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나마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가진 자들은 야 좀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자, 1번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표결. 여러분 면책 특권의 대상은 뭡니까? 직무상 행한 뭐? 발언과 표결이죠.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대상은 발언과 표결 두 개 답니다. 표결도 들어간다. 그지? 2번에 국회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 어디서 책임 안 진다고? 국회 밖에서 책임. 국회 밖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국회 내에서는 책임집니다. 이건 책임져야 돼. 징계 책임합니다. 이거는 안 돼.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엔 맞고요. 3번에 자, 불체포 특권은 여러분 회기 중에만 인정되죠.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인정됩니다. 회기와 회기 사이는 회기와 이 회기가 있는데, 그제? 이 회기가 여기서는 인정 안 돼. 그죠? 여기서만 인정돼. 여기서만.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빈 공간에는 안 돼. 그래서 3번 맞다. 4번에 또 현행범일 때는 인정이 안 돼. 아무리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현행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안 된다. 그지? 지금 아무리 국회의원 하더라도 지금 당장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잡을 수 있다. 그죠? 현행범일 때는 없어. 4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문제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대. 누가요? 1번에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다 맞다. 그죠? 이 3자가 우리나라 법 체제에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3대 주체입니다. 맞아요.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본회의 의결이죠. 자, 일반 의결 정서 뭐였습니까?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거는 무조건 암기사항이다. 그죠?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맞습니다. 3번에 다 이후에 즉 정부에 이송한 이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은 그렇죠. 법률안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거기 오타가 있네요. 제의가 그 제의가 아니고 이 제의는 이제자죠. 제의입니다. 다시 의논하라. 그리고 오타죠. 이게 제의가 아니야. 이 제가 아니고 이 제가 아니고 이제예요. 이제 그죠? 오타네. 그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4번에 국회에서 제의된 법률안은 즉시 대통령이 공포하죠.
그죠? 우리가 그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법률안 공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그죠? 즉시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틀렸다. 자, 44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면은 A당과 B당의 입장이네 그죠? 뭐 헌법 개정안 논의, 뭐 헌법 개정 논의도 있고 정치든 국민투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에 기억은 헌법안을 개헌을 발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헌안 발의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국회 개헌안 발의 요거 되지 맞죠 그죠? 제적이야 제적. 제적 과반수 발의 제적 과반수 3분의 2 찬성해야 됩니다. 일단 1번 틀렸다. 여러분 10일 이상 동의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법률안 발의죠. 1번이 맞으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 10일 이상 이거는 법률안 발의지 헌법 개정안 발의는 제적 과반수입니다. 2번에 니은은 3분의 2 니은이 뭐지? 국민투표 여러분 그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실시 가능.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별도 그냥 국민투표 별도 요건이다 그죠? 그 국회의원 유권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라는 거죠. 즉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라는 그 조건이 있는 것이지 제적 3분의 이건 아니에요. 3번에 디귿. 디귿은 뭡니까? 법률안 개정안 제의 요구야. 오케이. 이거는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아니라 어떤 경우입니까?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다. 그죠? 부결됐으면 그냥 끝이니까 이건 뭐 제의 요구할 이게 안 되죠. 국회에서 부결시키는데 대통령이 다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가결했을 때 그거를 다시 하라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국회에서 부결시켰어. 대통령이 야, 왜 부결시키니? 다시 이거는 없어. 부결은 안 돼. 가결된 걸 합니다. 가결된 거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이 뭡니까? 리얼을 통과하여 오케이. 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하라. 그렇죠. 요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지금